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착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그 착한 사람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칭찬하고 고맙다고 하는데 정작 당신 자신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 밥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바라는 대로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살아오셨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머리가 희끗해지고 주름이 깊어졌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이 질문은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가족을 위해? 그렇다고 하기엔 가족들이 당신에게 그만큼의 고마움을 표현해주지 않는 것 같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렇다고 하기엔 남들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고, 그럼 나 자신을 위해서? 이건 더욱 답하기 어렵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과연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요.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분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너무 올바르게, 너무 성실하게, 너무 착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왜 이렇게 지쳐 보이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착한 사람 콤플렉스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은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도 실제로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착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는 강박 같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해. 남에게 피해주면 안 돼. 참고 양보하는 게 미덕이야. 이런 말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사회가 유지되려면 어느 정도의 배려와 양보는 필요하니까요. 문제는 이게 선택이 아니라 강요가 되었을 때예요. 착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 우리는 착함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선생님께 칭찬받으려고, 친구들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이 참았습니까?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먹고 싶은 것을 양보하고, 가고 싶은 곳을 포기했어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습관이 평생을 가더라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시댁 식구들 눈치 보고, 남편 기분 맞추고, 아이들 원하는 대로 해주고, 친구가 부탁하면 힘들어도 들어주고, 이웃이 도움 청하면 바빠도 달려가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 자신에게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의 의견은 우리의 행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오직 우리 자신의 내면만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다. 참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거꾸로 살아왔습니다. 타인의 의견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정작 자신의 내면은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착하지 않으면,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떠날 거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억누르며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나 자신이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파요.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기분은 돌보지 못하니까 감정이 메말라 갑니다. 남의 바람을 들어주느라 내 바람은 묻어두니까 욕망이 사라져 버려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평생을 남들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고 착각하며 살았더니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감이 안 와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의 목소리였거든요. 더 안타까운 건 이렇게 희생하며 살아도 주변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죠. 당신 참 착하네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런 말들을 해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당연해져요. 당신이 항상 양보하니까 이제는 양보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항상 들어주니까 이제는 들어주지 않으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당신이 선택해서 베푼 친절이 의무가 되어버리고 당신의 희생이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신이 조금만 자기 주장을 해도 조금만 거절을 해도 사람들은 놀라워합니다. 그 사람 왜 저래? 원래 안 그랬는데?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갑자기 모든 걸 거절하고 이기적으로 변해야 할까요? 둘 다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조금 비겁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겁하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죠. 비겁함은 보통 나쁜 것으로 여겨지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비겁함은 조금 다릅니다. 남을 해치는 비겁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비겁함이에요.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것, 모든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 때로는 내 편의를 먼저 생각해도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저는 비겁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게 비겁하게 여겨지거든요. 자기만 생각한다. 이기적이다. 냉정하다. 이런 비난을 받을까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계속 착한 사람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조금 비겁해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한번 거절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지 않아요. 한번 내 의견을 말했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당신이 자기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자기 의견을 표현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항상 양보하는 사람을 존중합니까? 아니면 자기 주장이 분명한 사람을 존중합니까? 물론 둘 다 나름의 가치가 있지만 진정한 존중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향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남들이 어떻게 존중하겠어요? 중국의 고대 철학자 장자는 무의자연이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살라는 뜻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 억지로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억지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억지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자연스럽게 산다는 건 뭘까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으면 돕고 도와주기 싫으면 안 돕는 거죠. 물론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타협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삶의 중심은 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럼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람과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달라요. 이기적인 사람은 남을 해치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기 권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여유가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여유가 있어도 안 빌려줍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여유가 없어도 빌려줍니다. 그런데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말해요. 미안해.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어. 이게 뭐가 잘못됐나요?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정직한 거예요. 있지도 않은 걸 억지로 만들어서 주는 것보다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훨씬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실망할 거야.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우리 관계가 나빠질 거야. 그래서 억지로라도 돈을 빌려주려고 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진짜 친구라면 당신의 상황을 이해해 줍니다. 당신이 거절했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건 애초에 진짜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당신이 거절했을 때 떠나는 사람은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의 희생을 사랑한 겁니다. 당신이 자기 주장을 했을 때 화내는 사람은 당신을 존중한 게 아니라 당신의 순종을 편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실 관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거래예요. 당신이 계속 양보하고 희생하는 대가로 관계를 유지해 주는 거래. 이런 거래는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더 이상 줄 게 없어지면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조금씩 비겁해지세요. 조금씩 이기적이어지세요. 모든 전화를 다 받을 필요 없어요. 모든 약속을 다 지킬 필요 없어요.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거예요. 내가 너무한 거 아닐까? 저 사람이 실망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세상은 당신이 한번 거절했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들도 당신이 한번 자기 주장을 했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당신이 경계를 분명히 하고 나면 사람들이 당신을 더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도 자기만의 기준이 있구나. 이 사람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조금 비겁해질수록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하게 산다는 게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니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의무이고
희생이고 거래예요. 진짜 사랑은 자기 자신이 충만할 때 넘쳐 흐르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야 그 행복을 나눌 수 있어요. 내가 평화로워야 그 평화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살아왔어요. 나는 텅 비어 있는데 남을 채워주려고 했고, 나는 불행한데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빈 컵에서 물이 나올 수 없듯이 빈 마음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올 수는 없어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채울 차례입니다. 당신의 컵을 먼저 가득 채우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당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당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세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살다가 혼자 되면 어떡해요? 이 두려움이 참 크죠. 평생을 관계 속에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혼자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착한 사람 노릇을 하고 계속 희생하며 사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가 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당신을 위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의 희생을 받기 위해 있는 건가요? 만약 후자라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로 혼자 있는 것보다 나을까요? 진정한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서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아무도 진짜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때가 가장 외로운 거예요. 반대로 혼자 있어도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천재의 조건이다.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핵심은 명확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건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은 당신 자신의 좋은 친구인가요? 아니면 평생 당신 자신을 학대해온 건 아닌가요? 남들 눈치 보느라, 남들 기대에 부응하느라 정작 당신 자신의 목소리는 무시하지 않았나요? 이제는 그 목소리를 들어줄 때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어. 이 사람 만나기 싫어. 이건 하기 싫어. 이런 작은 목소리들을 들어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평생 무시해온 목소리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귀 기울이다 보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목소리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당신이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면 남들도 당신을 존중하게 되거든요. 이게 관계의 법칙이에요.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거절은 상대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거절은 나를 지키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고마운데 나는 이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말이 잘 안 나올 겁니다. 목구멍에서 말이 맴돌다가 결국 네, 할게요라고 나오겠죠. 괜찮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연습하세요. 작은 것부터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커피 한 잔 할래요? 아,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이렇게 작은 거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큰 거절도 할 수 있게 돼요. 이 일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미안해요. 지금은 제 일도 바빠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이 거절해도 사람들은 화내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조금 의아해할 수 있어요. 원래 안 그랬는데? 하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거절을 받아들이게 돼요. 만약 누군가 당신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사람과는 관계를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당신의 거절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 자체도 존중하지 않거든요. 관계의 질은 양보다 중요합니다. 100명의 피상적인 지인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는 당신이 착한 사람 노릇을 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진짜 당신일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게 두렵나요? 그럴 수 있어요.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았는데 갑자기 가면을 벗으라고 하면 무섭죠. 진짜 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실망할까봐, 못생긴 나를 보면 떠날까봐 이런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가면 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가면을 사랑하는 겁니다. 당신이 가면을 벗으면 떠날 사람이라면 애초에 그들은 당신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반대로 진짜 당신을 봤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당신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손에 꼽을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이 100명의 가짜 관계보다 훨씬 소중해요. 나이가 들수록, 아니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이걸 깨닫게 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욕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해요.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누군가는 불만족할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착해도 누군가는 당신을 싫어할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게 괜찮아요.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사랑받으면 돼요. 나 자신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아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태어났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태어난 게 아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진리입니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구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당신이 평화롭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의 행복이 우선이에요.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괜찮아요. 애들만 잘 되면 돼요. 정말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어머니가 불행한데 아이들이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희생하고 참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두 가지 중 하나가 됩니다. 첫째는 어머니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사셨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둘째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나 때문에 희생하셨어. 이런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사는 겁니다. 둘 다 건강하지 않아요. 진짜 아이들을 위하는 길은 어머니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엄마도 하고 싶은 게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배우는 게 뭘까요? 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해도 되는구나.
나도 나를 사랑해도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교육이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만 잘 되면 돼요. 나는 뭐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미덕처럼 여겨졌던 시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건강한 관계일까요? 한쪽은 자기를 희생하고 한쪽은 그 희생을 받아들이는 관계가 평등한 관계일까요? 아니에요. 진정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당신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해. 당신의 행복도 중요하고 내 행복도 중요해. 이게 건강한 관계예요. 한쪽의 희생 위에 세워진 관계는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겁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뭔가 바꿔야 합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바꾸세요. 오늘 하루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1시간도 좋고 30분도 좋아요.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악 듣기, 산책하기, 책 읽기,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기. 뭐든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조차 죄책감이 들 거예요. 이 시간에 빨래를 해야 하는데, 저녁 준비를 해야 하는데, 누구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 겁니다. 하지만 무시하세요. 그냥 당신의 시간을 지키세요. 그러다 보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요. 빨래를 조금 늦게 해도 괜찮아요. 저녁을 조금 늦게 차려도 괜찮습니다. 전화를 내일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급한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당신이 이렇게 자기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 오히려 다른 일들을 더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거든요.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던 일들을 조금 더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비겁해지는 방법이에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건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슈퍼맨이 아니야.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 이걸 인정하는 순간 참 많은 것이 편해집니다. 우리 사회는 특히 여성들에게 슈퍼우먼이 되기를 요구해 왔어요. 완벽한 아내, 완벽한 어머니,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직장인. 이 모든 걸 다 해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번아웃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많은 걸 하려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악순환을 끊을 때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문장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거예요. 자유. 이게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는 평생 불자유하게 살아왔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남들의 기대라는 쇠사슬에 묶여 살았어요. 이제는 그 감옥에서 나올 때입니다. 감옥에서 나온다는 게 무서울 수 있어요.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사람은 자유가 두렵거든요. 나가면 뭘 해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자유롭게 산다는 건 방종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책임감 없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롭게 산다는 건 선택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라 자발성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달라져요. 똑같은 설거지를 해도 기분이 다릅니다. 해야 해서 하는 설거지와 내가 선택해서 하는 설거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거든요. 후자는 훨씬 가벼워요. 물론 모든 일을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삶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을 조금씩 바꿀 수는 있어요. 의무가 80%고 선택이 20%였다면 조금씩 5050으로, 그 다음엔 3070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해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의미 없다고 느끼죠. 그래서 계속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고 관계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래요. 혼자 있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관계도 맺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 맺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그건 의존이지 관계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평생 남들과 함께 있느라 만나지 못했던 나 자신을 만나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요. 하지만 조금씩 시간을 보내다 보면 친해집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발견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참 재미있습니다. 나 자신이 가장 흥미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철학자들은 예로부터 고독의 가치를 말해왔어요. 진정한 사유는 고독 속에서 일어난다고요.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예술작품, 위대한 발견은 대부분 고독한 시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물론 당신이 위대한 예술작품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만의 무언가를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당신만의 생각, 당신만의 감정, 당신만의 방식,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알게 돼요. 혼자 있는 게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라는 걸요.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고, 나 혼자 온전히 나일 수 있는 시간.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요.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요. 어떤 날은 잘할 거고, 어떤 날은 예전으로 돌아갈 거예요. 괜찮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조금씩이라도 나 자신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비겁해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현명한 겁니다. 이기적이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신은 평생 충분히 착했어요. 충분히 희생했고 충분히 양보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도 돼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당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당신이 가고 싶은 곳에 가세요. 그게 이기적이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냥 웃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나 좀 이기적이야. 그게 어때서? 당당해지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 것이니까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계속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사실 건가요? 아니면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사실 건가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요. 오늘 하루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하나 해보세요. 점심 메뉴를 내가 정해보는 것도 좋고,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는 것도 좋아요. 전화를 받지 않는 것도 좋고, 약속을 미루는 것도 좋습니다. 뭐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세요.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될 거예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는 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때 알게 될 거예요. 비겁해지는 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를요.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버리는 게 얼마나 해방적인지를요.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남들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의 사랑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이 당신을 아끼세요. 당신이 당신에게 친절하세요. 그럼 모든 게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고, 사람들이 달라 보이고, 삶이 달라 보여요. 같은 하루를 살아도 의미가 다릅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